안녕하세요,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가을이 찾아왔는데요. 가을 하면 여러분들이 모두 알듯이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청고마비의 계절입니다. 가을에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한식진흥원의 선재 이사장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이 살찌는 계절이 돼가 본인 살찐 것 같아요? 가을이 되면 좀 두려워요. 가을이 되면 저도 같이 살찌는 날이어가지고. 그 살이 찐다는 게 겉으로 보기에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안에 겨울을 맞이하기 위한 이렇게 근육이 붙는다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약간 살과 영양을 비축해 건강해졌다. 예, 에너지가 생겼다. 그런 뜻이에요. 예, 영양도 비축돼 있고. 이제 그 가을에 여름을 견뎠으니까 얼마나 그 견디면서 면역 물질을 많이 내보낸 그런 음식 재료들을 우리가 먹어 주물어서 내 안에 에너지를 축적하는 그런 거죠. 네네. 예. 우리는 옛날부터 그런 거를 살이 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살이 찐다는 것은 에너지가 이제 생긴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럼 살이 찐 게 아니라 지금 에너지가 생긴 상태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풍요로운 가을, 우리 식탁에 찾아온 식재료와 음식인데요. 제가 요즘에 마트를 가니까 가을 제철 식재료가 진짜 많아졌더라고요. 버섯부터 시작해서 우엉, 전복 굉장히 많은데 이 사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가을 식재료가 있으신가요? 어릴 때 어머니가 해준 그 햇밤 햇밤. 까가지고 그거 떡을 쪄주셨던 그 기억이 나고 또 그거 넣어서 손편 만들어 주셨던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가을 식재는 다 달고 맛있잖아요. 뿌리 아까 뿌리 봤다 그랬잖아요. 네, 네. 뭐 고구마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우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지고 맛있을 때가 돼서 저는 또 산에 나는 버섯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 그러면 막 송이도 따라가고, 예, 뭐 밤버섯, 깨꼬리버섯, 쌀이버섯, 그리고 목버섯이라는 게 있어요. 까만 버섯이에요. 그래서 그 버섯은 굉장히 그 항암 성분도 많고, 특히 이제 또 막 향기도 좋으면서 그 가을에 나는 바다나 육류나 야채에 독을 해독해주는 버섯이 있어요. 냉이버섯이라고.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래서 버섯 중에서는 1번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 1번이다. 우리가 송이가 비싸지만 그 중에서 약효가 좋기 때문에 1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버섯도 좋아합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는 버섯이 조금 좀 어른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가을 하면은 이 송이버섯 향을 너무 맡고 싶어요. 지금 갖가지 버섯이 나오잖아요. 그죠? 뭐 쌀이버섯 같은 거. 그런 거는 약간씩 독이 있어요. 그거 이제 소금물에 절여서 이렇게 볶으면 어릴 때는 왜 그 육식을 많이 안 했잖아요. 네. 그게 고기 같은 그런 맛이 나서 그래 좋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가을 되면 뿌리 열매가 많을 때니까 뭐 그 대추도 맛있을 때고 절여와서는 안 먹었지만 이제 이렇게 바닷가에 가도 막 이렇게 굉장한 해산물이 많이 나올 때라 이제 뭐 이렇게 꽃게 뭐 새우 막 이런 것도 어릴 때 그렇게 막 먹었던 기억이 나요. 네네. 참 가을이 되면 산에서도 선물이 나오고 바다에서도 많은 선물이 나오는데 지금 요번 여름이 참 무더웠어요. 그래서 무더운 여름에 좀 지친 사람들의 입맛을 살릴 수 있는 가을 식재료가 특별히 있을까요? 날씨가 추석 때는 추웠다 더웠다 이렇게 해요. 더울 때 먹는 음식도 먹어줘야 되고 찬 것도 먹어줘야 돼요. 네. 예, 그러려면 이제 그런 재료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먹어서 몸에 그 에너지를 잘 조절해주면 입맛이 살아나요.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가지는 냉한 식품이잖아요. 네. 근데 그 가지를 여름에 먹으면 더위가 없어져요. 오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올여름에 에어컨 없이 더우면 가지 먹고 오이 먹고 이러면서 더위를 그냥 그 음식을 갖고 조절을 했거든요.
이게 찬바람이 불고 그러면 그것을 먹으면 몸이 또 냉해지니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생강이 가을철, 제철이잖아요. 네네. 그럼 생강을 넣어서 이제 그 가지를 또 요리하기도 하고 또 오이도 또 이제 고추 넣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몸을 잘 더위와 추위에 잘 조절할 수 있는 평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음식을 먹는데 저는 어쨌든 뭐 제일 좋아하는 게 김치라 가을에 나오는 식재료 갖고 김치 담가 먹는 거 좋아해요. 맞죠. 무, 배추 막 굉장히 맛있을 때고 맞아요. 예. 또 과일 배도 맛있으니까 그 배 좀 넣어서 같이 김치 담그면 그거를 뭐 김치라기보다 요새 음료수처럼 이렇게 마시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러면 입맛이 돋아요. 예. 소화를 시켜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배추도 그렇고 너무 모든 것이 달달한 그런 네. 계절입니다. 네. 지금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벌써 입에 침이 고여가지고 막 배가 고파지는데요. 또 가을이 되면은 유독 그 많은 것을 수확하는 계절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축제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에는 또 맛있는 미식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 가을에 딱 맞는 한식으로서의 어떤 음식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그걸 셀 수가 없죠. 아. 예, 아까 이야기했듯이 똑같은 재료지만 계절에 따라 틀리지만 또 그 이 계절에만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 뭐 전라도 가면 뭐 전어를 해서 뭐 집 나가면 며느리 돌아온다 막 써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전 전어를 한 번도 태어나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 어릴 때는 저는 경기도 쪽에 살았기 때문에 먹을 기회가 없었고 절에 와서 40년 동안 뭐 또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가을에 되면 또 왜 도미라래 갖고 맛을 논할 수가 없었어. 도의 맛이라 해서 도미라고 이렇게 해서 네. 그런 뭐 생선들도 많이들 하시고 그다음에 뭐 새우, 게 이렇게 하시는데 산에 들에 나는 네네. 그런 거 뭐 오미자도 따서 이제 그런 거 뭐 차도 담그기도 하고 예 그래서 또 가을이 되면 특히 막 그 햅쌀이 나왔을 때 그 쌀의 단맛은 그 밥에 왜 고소한 맛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만큼 맛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밥 예. 지었을 때 나는 고소한 예, 향부터 예. 달달한 그래서 맛까지. 그 밥에서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면 할머니 어머니 생각이 나잖아요. 맞아요. 불 때서 밥 짓던 그런 거. 밥솥 안에 보면 찬바람이 불면 호박잎이 되게 맛있었죠. 그 호박잎에 풋고추 넣어서 네. 된장도 지지지만 그 왜 애호박이 이제 달리면서 잘 안 자라요. 작아요. 가지도 작고 그러면 가지도 장아찌 담그고 그러면 아린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또 호박을 또 반을 이렇게 잘라갖고 칼로 쓰는 게 아니라 박내기로 이렇게 두들겨서 그걸 갖고 되게 찌개도 끓이고 그걸 또 쪄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밥솥 안에 어머니가 뭐 조기도 찌고 계란찜도 찌고 호박도 찌고 그러면 그게 굉장히 맛있었던 그런 이제 기억이 나서 네네. 네 이제 그게 굉장히 좋고요. 또 가을 되면 제가 좋아하는 식재료가 우엉입니다. 아, 저도 예, 좋아해요. 예. 근데 우엉을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막 밭에서 심어서 저희는 그거를 그냥 깨끗이 씻어가지고 껍질째 요리해서 어머니가 도시락 반찬을 싸주시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 그 우엉의 향기와 단맛과 이런 것들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요즘에 이제 가서 우엉을 먹어보면 이걸 물에 다 담가가지고 요리를 해놓으니까 본래 우엉의 맛은 없어지고 그쵸, 고유의 또 맛을. 거기에 또 뭐 이제 뭐 이렇게 무슨 첨가제 들어간 거 이런 거를 넣으니까 소화가 안 되지만 향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엉을 이렇게 그 어릴 때 먹었던 할머니나 어머니가 해줬던 우엉의 옛날에는. 향기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번의 이제 요리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물에 담그는 게서는 안 되고 데쳐서도 안 되고 어머니 방식으로 그렇게 요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들기름을 넣어서 이제 가을 되면 우엉 잡채를 만들어서 환자들하고 같이 나누기도 하고 먹기도 하면 굉장히 몸이 가벼워지면서 몸의 독소가 착 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릴 때 할머니나 어머니가 해줬던 우엉 맛을 알기 때문에 그 우엉 맛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조리법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이제 다시 돌아서 가다 보니까 그것을 어릴 때 그렇게 먹어보지 않으면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서양의 외부에서 온 조리법으로다가 물에 담그고 뭐 데쳐내고 이렇게 요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이제 가을이 되면 진짜 자연의 맛, 밤은 밤의 맛, 우엉 맛, 연근 맛,
뭐 이렇게 배추맛, 무맛 이런 것들의 맛을, 그다음에 사과, 배도 자연의 맛, 그다음에 지금 또 뿌리 음식을 먹을 때랑 더덕, 도라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맛있어요. 맞아요. 달고. 고소하고 예, 달고. 예. 그리고 맞습니다. 또 이제 이파리, 깻잎 같은 거. 깻잎도 향기가 굉장히 향기로울 때예요. 그래서 그 깻잎을 이제 소금에 절여서 장아찌로 담그고 또 가을에 그 깻잎을 졸여 먹으면 저는 그 가을 그 깻잎 향기를 맡으면 너무 이렇게 막 행복하고 입맛이 딱 돋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 깻잎 해갖고 맞아요. 이제 솥에다가 밥 위에다 쪄서 그러면 질기지도 않고 그렇게 맛있었던 들기름 많이 넣어서 고소하게 먹었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막 추억으로 다지만 그래도 우리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우리 전통 음식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추억의 맛으로 이제 기억을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가을이니까 제철 식재료 본연의 맛을 찾아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추석이었는데요. 추석 잘 보내셨나요? 보통 추석하면 송편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네. 근데 송편 말고도 우리 식탁에 올릴 수 있는 추석 음식은 또 뭐가 있을까요? 송편의 송자는 뭔지 아시죠? 소나무송. 예. 그 소나무를 깔고 송편을 찌면 이 추석이 추웠다 더웠다 그 낮과 밤의 기온의 차이가 많이 심해요. 그래서 떡이 잘 쉬어요. 그래서 그 송편 만들 때 그 솔잎을 깔아야 떡이 쉬지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떡하기가 힘드니까 떡을 이제 이렇게 시루에다가 솔잎 깔고 송편 넣고 이렇게 캐캐 쪄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 거기서 꺼내가지고 그걸 다시 쪄가지고 한참 놔둬도 안 상해요. 그래서 이제 송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해로 나온 콩이라든가 깨라든가 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녹두 송편 이런 거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송편을 만들어 먹고 또 이제 아까 가을은 살이 찌는 계절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땅 속에 알 같은, 계란 같은 식물 있잖아요. 네. 그게 뭐예요? 감자? 고구마? 땅속에 계란이요? 땅속에 계란? 토란? 그렇지. 네. 토란국을 먹어야 돼요. 네네네. 네. 그리고 토란을 이제 알이니까 한번 이제 이렇게 삶아내고 그 토란국을 먹어야 우리 몸에서 또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좋고 이렇게 해서 땅속의 계란이나 똑같이라 그래서 토란이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써서 예. 토란국도 드시면 되고 또 아까 막 그 이제 토실 살이 찌는 계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밤이 또 그렇게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막 살이 통통하게 있으면 밤벌레 같다. 벌레가 밤을 먹고 살이 통통하게 쪘다 이제 그렇게 해서 옛날에 그 밤을 이제 이렇게 줬는데 밤이 안 나올 때는 그 밤을 삶아서 말려놨다가 이게 그걸 이제 딱딱하게 말려서 다시 불려서 요리할 때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추석 때는 이렇게 하는데 뭔가 그 영양가 있게 이제 면역력을 먹어야겠다.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을이 되면 또 그 머루라는 게 나와요. 네, 산에 나는 게 그게 굉장히 영양이 많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공부하는 이제 어른 스님한테 제가 그 머루를 했더니 굉장히 피곤했는데 그거를 조금씩 먹고 나니까 굉장히 피로가 풀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 포도가 많이 나와서 그래서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포도를 이제 계속 요리해서 이제 항상 드리는 거예요. 포도를. 뭐 포도 갖고 뭐 밀가루 넣어서 뭐 국수도 해드리고 네네네. 또 포도 주스도 해드리고 또 포도 또 뭐 그 잼도 해드리고 이렇게 음식 속에 포도를 많이 넣어서 했어요. 이제 추석이 돼갖고 제가 그 포도를 삶아서 이제 손편을 만들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누가 이제 그 특별한 손편이 뭐가 있냐 절에는 오색을 만들어요. 옛날에도 우리가 오색을 그 궁중에서도 많이 하고 우리 전통 음식에 오방색을 많이 했잖아요. 그 오방색들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딱 균형이 맞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이제 5가지 손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라디오 방송을 하는데 뭐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포도 그 삶아서 송편을 만들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이제 젊은 사람이 포도 송편 소리만 들었는가 봐요. 네네네. 아, 선지스님이 포도 송편이 맛있다 그래서 포도 송편을 만들어 다 터졌다는 거예요. 왜 터졌냐 그랬더니 송편 만들어서 그 포도 알을
속에다 넣어서 안에다 넣은 거예요? 네, 그 쪘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 터지겠죠. 터지겠죠. 그 속에 다 터졌다고. 어머나.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화장품을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본래 이제 가을이 되면 또 오색편이라는 걸 해서 먹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바깥에 나가도 맨드라미가 있어요. 네. 그 맨드라미를 이제 물에 헹구면 빨간 물이 생겨요. 지치라는 게 있어요. 그 지치나 이제 맨드라미 물을 하고 가을이 되면 또 치자가 열려요. 그렇죠. 네, 그 치자 갖고 노란 물을 또 드리고 이렇게 이제 뭐 5가지 색깔의 송편을 초록색을 맞출 수도 있고. 만들어서 예, 올리기도 했지만 그걸 갖고 옷의 편을 만드는 거예요. 자연의 색으로. 근데 맨드라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래서 그걸 김치 속에도 집어넣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떡을 만들어서 우리가 절에서는 부처님한테 오색 강냉이 뜻해서 올리기도 했지만 옛날에 궁궐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잔칫날 무지개떡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식재료를 넣어서 만든 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떡을 만들 때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을 넣어서 그렇게 먹기도 하고 이제 맨드라미라든가 옥자마 꽃이라든가 이런 거 또 화전을 붙여서 추석날 먹기도 하고 예쁘겠다. 예. 예. 그러니까 음식이란 게 맛도 그렇지만 눈으로 봤을 때도 알록달록하면 더 맛있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또 꼭 먹어줘야 되는 게 있어요. 녹두 빈대떡. 녹두 빈대떡. 예. 가을에 나는 식재료가 아주 더운 여름을 견디고 또 추위를 견디면서 얘가 자기 나름대로 막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 근데 너무 강하면 독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해독해 주는 것이 녹두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이제 뭐 약 같은 거 한약 먹으면 녹두나 숙주를 못 먹게 했어요. 독을 갖고 치료해야 되는데 약이라는 게. 근데 그거를 약효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중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가을이 되면 녹두 죽이나 녹두 빈대떡이나 이런 거를 꼭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꼭 추석날은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먹잖아. 그렇죠. 너무 많이 먹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다 중화해서 또 해독도 해주고 중화도 시켜주라고 이제 추석날 되면 녹두 빈대떡을 또 해서 드셔야 돼요. 녹두를 꼭 먹어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음식 중에서 좀 기억나는 게 이제 토랑국, 또 오색편, 또 알록달록한 화전, 그리고 이 다양한 음식을 중화시켜줄 수 있는 녹두 빈대떡까지 같이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내년에 추석 음식 준비하실 때 잘 기억해 두셨다가 꼭 만들어 드시길 바랍니다. 그 10월에 있는 절기로 상강을 말씀해 주셨는데 상강에는 국화주를 먹는 풍습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국화란 게 참 희한한 게 꽃 자체로도 예쁘지만 이렇게 술로도 담가 먹을 수도 있고 또 화전으로 부쳐 먹기도 하는데 국화가 뭐 특별히 가지고 있는 좋은 효능이 있나요? 국화는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추운 때는 이제 가을 거지를 많이 하죠. 이제 뭐 호박도 말리고 가지도 말리고 이렇게 이제 뭐 그 토란대 같은 것도 말리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거를 많이 말려놔요. 왜 그러냐면 그 한로 때는 이슬이 커지면서 서리가 내리기 때문에 그걸 잘 말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서리가 내리면서 추워지잖아요. 근데 또 상강이 되면 더 많이 추워져요. 기운이 많이 이제 내려가서. 그래서 이렇게 몸이 이제 추울 때는 따뜻한 국화주를 마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몸도 따뜻해지고 그리고 또 이제 잠도 잘 오게 해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국화 꽃을 갖고 이제 화전도 붙이고 떡에도 넣고 또 그 술을 만들 때 뭐가 필요하죠? 누룩이요. 누룩이. 그 누룩을 만들 때도 국화잎을 붙여서 누룩을 만들면 그 누룩이 더 약효가 좋아지고 맛도 있어지고 누룩이 또 만들어서 오래 보관하는데 괜찮아져요. 그래서 그렇게 국화를 붙여서 또 만든 누룩을 갖고 이제 술을 만들어서 그 꽃을 거기다 삭혀가지고 더 따뜻하게 해서 먹기도 하고 차를 먹기도 하는데 자잘한 이제 국화가 감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국화가 자라는 곳에 샘물을 먹으면 오래 장수한다 그래서 일부러 그 은물가에 국화를 심어서 향기도 맡기도 했지만 그 나오는 물을 먹어주면서 건강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잠도 잘 오게 해주고 그다음에 몸 안에서 또 추우면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치료해주는 좋은 약을 썼기 때문에 이 국화주는
여름을 지나서 가을이 지나가고 베란다에 추위가 오면 겨울보다 사실 더 추울 때가 상강이에요. 맞아요. 예, 왜 그러냐면 아직 몸이 추위를 이렇게 대비할 만큼 대비가 안 되지가 않아. 되는데. 그래서 국화주를 먹어주면서 이제 가을을 지나서 겨울을 대비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국화주를 또 마시는 거예요. 절기 음식. 국화를 꼭 먹어야겠습니다. 국화가 들어있는 물을 먹으면 또 네. 생명수 정도의 예, 역할을 하고 예. 또 국화로 담은 술을 먹으면 국화 자체가 잠을 잘 오게 하는데 술까지 먹으면 더 잠을 잘 자겠네요. 근데 그 국화가 맛있어요. 아. 쓰기 때문에 술 속에 집어넣어서 그 쓴맛을 통해서 또 잘못하면 다른 눈이라든가 이렇게 열이 많기 때문에 눈을 상하기도 하고 간을 치기도 했는데 술 속에 집어넣으면 걔가 중화가 돼서 그래서 이제 국화주를 이제 또 약으로 먹는 거예요. 식재료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근데 이 가을 계절에 빼놓을 수 없는 게 김장인 것 같아요. 네. 그 김장 이제 시기가 다가왔는데 이 사장님만의 두고두고 먹고 싶은 그런 김치를 담그는 그 비법이 혹시 있으실까요? 김치마다 다 틀려요. 음. 김치마다 틀리는데 어릴 때 제가 먹은 이야기를 하면 어머니께서 봄에 이렇게 방개라 그래갖고 봄철에 게장을 담아야 작은 게를 갖고 그럼 그 게를 이제 먹고 놔뒀다가 가을이 되면 그거를 건져서 절구에다가 이렇게 막 빠세요. 예. 단계가 되게 작은 예. 게예요. 그럼 그걸 껍질째 빤 다음에 무청을 이제 절여서 이제 그 고추가 그 빨갛게 되지 않는 고추가 있어요. 그 시나리 고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이제 절구에다 빠갖고 같이 넣어서 무청김치를 담그면 그게 생각을 해보세요. 무청도 영양이 많은데 얘를 또 껍질째 빻으니까 뭐 굉장히 또 키토산 같은 게 많겠죠. 그 다음에 그 질긴 거를 그 푸른 고추가 얘를 이렇게 삭혀줘요. 시나리 고추라는 것을 넣고 그걸 배추김치 담그면 배추김치가 물러요. 네네. 근데 무청은 질기니까 걔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해서 그 무청을 부드럽게 소화하게 만들어 주면서 그 걔가 가지고 있는 영양을 이렇게 다 해서 그렇게 이제 먹었던 그런 이제 김치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저는 김치를 다 좋아하니까 그래서 저는 또 제가 좋아하는 김치가 있어요. 저는 사실은 열이 많아서 무김치를 많이 좋아하는데 무김치를 많이 못 넣어서 동치미 담글 때는 항상 대나무를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왜 작은 무 있잖아요. 그 총각무라 그러기도 하고 네. 알타리라 그러잖아요. 걔도 굉장히 맛있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다는 제가 이제 좁쌀을 넣어서 김치를 담아요. 그럼 그 좁쌀은 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에너지가 굉장히 좋아요. 예, 그래서 몸이 아플 때에는 신죽보다는 좁쌀죽을 줘요. 한 숟갈 뜨면 쌀알보다 좁쌀알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을이 되면 그 햇 좁쌀을 찌거나 죽을 끓여서 그거를 무김치에 넣어서 먹으면 너무 소화도 잘 되고 장이 너무 편안해지고 이렇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무김치는 동치미 해서 대나무 넣어서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무는 좁쌀 넣어서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청김치에는 이제 어머니는 이제 게를 이렇게 지쳐 놓지만 저는 이제 간장을 넣어서 김치를 담가요. 네. 예, 그리고 뭐 이제 갓김치 같은 데는 그것도 부드러지라고 된장을 넣어서 하면 젓갈 같은 맛이 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밥을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는 밥을 소화할 수 있는 발효된 장을 갖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었기 때문에 밥을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쪘잖아요. 예. 그런데 간장 된장을 김치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호창까지. 그러면 얘가 발효잖아. 그죠? 근데 그걸 김치 속에 집어넣으면 김치가 발효할 때 얘가 더 발효를 해갖고 그것이 이제 스님들이 건강의 비법이고 옛날 분들은 그렇게 해서 또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발효를 그렇게 해서 드셨어요. 예.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이렇게 고봉밥이라 해서 진짜 많이 먹었잖아요. 예. 요즘 사람들은 살 뺀다고 밥을 많이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는 게 아니라 밥이랑 또 이제 발효가 돼 있는 음식과 같이 먹으면 살이 찌지가 않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걸 잘 살펴야죠. 옛날 사람들 이제 밥만 먹고 또 일도 많이 하고 뭐 단백질도 많이 안 먹었지만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만 먹고 밥을 먹으라 그러고 딴 거 고기 안 먹어도 살이 찝니다. 왜?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우리 그 전통의 한식의 전통의 지혜를 거기 상에서 안 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먹고 음식은 다 삭혀서 잘 내려가야지 돼요.
근데 우리 몸에서 다 삭힘을 못하니까 삭힘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넣어서 먹어줘야 되는 거죠. 야, 이것이 바로 선조들의 지혜입니다. 진짜 한국인은 밥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 뺀다고 밥을 적게 드시지 마시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효한 반찬들과 같이 먹으면 살도 빼고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이렇게 선지 이사장님 모시고 가을에 맛있는 식재료와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한식TV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가을은 풍요의 계절이고 말이 살이 찌는 계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강한 식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가 항상 일상적으로 먹는 쌀이라든가 좁쌀이라든가 수수라든가 가을이 되면 갖가지 참깨, 들깨, 네. 알알이 작은 열매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줍니다. 또 바다와 들산에 많은 식재료가 많으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밥을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그런 지혜를 우리 식탁에서 주식과 발효된 걸 갖고 음식을 만들어서 건강한 계절식을 하셔서 이렇게 행복한 한국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지 이사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는데요. 다음 편에는 새로운 게스트분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주신다고 하니까 계속 시청 부탁드리고요. 한식TV 좋아요, 구독하기 꾹 눌러주세요. 건강한 가을 되세요.